실제로 샘플들을 측정해봤는데 저항이 확실히 0이 아니고 50도씨쯤에 가보니까 논문에서 갑자기 반자성이 딱 꺾이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발견했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거를 발견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가 8월 1일 오후에 원 저자의 논문에 따라서 시료를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고 갑자기 논문보다 더 큰 부양 효과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영상을 봤을 때는 좀 구분이 안 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주장한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에 대한 검증이 지속되고 있고, 과학계의 물질 검증과는 별개로 대중들은 지금 찬반이 이미 나뉘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지금 밤 시간입니다. 오늘 낮에 이 연구소와 이제 협력했던 기업들에 대한 로고를 도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너무 많이 접속해서 그런지 지금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바람잘 날이 없는 현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계에서의 검증을 떠나서 이미 대중들의 관심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막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뭔가 믿음의 영역 혹은 응원의 영역으로 너무 가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명확히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과학의 영역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저 역시도 이게 진짜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개발이 된다면 지난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인류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초전도체가 아닌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계가 이 이슈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 자체를 피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과학계에서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 지금까지 영상들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도 안대공학에서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빠르게 요약을 해서 전달을 드리고, 여기서 팩트는 뭐고 또 어려운 개념은 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드려가면서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러한 이슈거리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심지어 30년 전에 과학동화와 인터뷰를 한 고치동식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보면서 초전도체의 개발과 관련된 과거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LK99이 그것과 동일시되는 건 아니죠. 물론 LK99을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석배 대표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최동식 교수님의 제자인 건 맞지만 또 이거는 별개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30년 전의 인터뷰를 가지고 LK99이 초전도체다라고 성급하게 그냥 결론을 내린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초전도체의 정의 자체는 명확하게 전기 저항이 0ohm이 되는 초전도 현상이 발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계 온도 이하에서. 그리고 이 자기장을 이렇게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을 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에서 많이 말씀 주셨다시피 마이스너 효과가 없으면 완전 도체라고 불리는 그러한 물질도 있는 거고, 또 이 마이스너 효과가 있어서 이 퀀텀 락킹이 딱 됐을 때에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것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과학적인 접근과 공학적인 접근이 좀 나뉜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챗GPT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여러 파라미터로 학습을 해봤더니 정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답해 주더라 라는 것은 특정한 원리가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 AI를 explainable 가능한 그런 부분이 없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한 이론적 원리에 접근하지 않고 최동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걸 실제로 상용화를 했을 때 인계 온도라든가 인계 전압이라든가 아니면 인계 자장이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이디어하게 가져가지 않고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각종 검증 현황과 더불어 가지고 안델과학의 공진님께서 분석해 주셨다시피 논문 자체로 봤을 때에 이게 초전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 입장, 과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항이 그냥 0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 각종 검증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과학계에서 왜 이거를 상온 상압 초전도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논문 7월 31일에 투고한 논문이죠. 인도 국립연구소인 CSIR NPL 여기에서 투고한 논문인데, 이 연구소가 그 연구소입니다. 처음에 1차 실험했을 때 실패해가지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석배 박사님과 직접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제조를 했다라고 한 연구소거든요. 근데 그 결과 이게 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논문의 맨 뒤에 우리 그 대학원 때 하듯이 컨클루전부터 먼저 봅시다. 자, 컨클루전 보시면은, 자, in conclusion 우리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do not approve
The reported appearance of bulk superconductivity in LK99. 특히나 상온에서 LK99의 초전도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구에서는 상자성 물체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석 같은 거 말고 상자성이라는 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특정하게 액션을 취하면 자성이 약간씩 이렇게 생기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특이한 형태의 물질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같은 날 7월 31일에 중국 베이항 유니버시티에서 또 이런 논문을 냈죠. 세미컨덕팅 트랜스포트 쭈쭈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컨클루전만 봅시다. 자,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We have successfully synthesized. 성공적으로 합성했다 요거.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결과는 보여주는데 요 합성한 거는 세미컨덕팅이다. 반도체성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무려 10의 4승 옴 센티미터 저항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rather than 슈퍼컨덕팅. 그러니까 초전도체라기보다는 상온에서 저항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자성 물체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자석에 이제 반발력도 없고 말신호 효과도 없고 그냥 상자성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중국 둥난대학 같은 경우에는 LK99에 있는 제조법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가지고 8번을 막 이렇게 해본 거예요. 진짜 도자기 굽듯이. 그런데 여기는 또 흥미로운 게 논문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었대요. 그런데 초전도체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다른 물질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될가게 공진님께서 분석을 하셨듯이 일단 첫 번째 논문 말고 두 번째 논문 기준으로 두 번째 논문을 봤을 때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항이 0이 아니야. 직접 계산해보면은 구리보다도 저항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는 그 어느 것보다도 열심히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925도에서 5에서 20시간 뭐 구워야 되고 뭐 약간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5에서 20시간 하면은 도대체 몇 시간을 구워야 되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거를 만들기 쉽다. 재료과정이 그대로 나타있다고 했지만 그게 또 좀 모호하게 적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0시간, 20시간 둘 다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근데 말신호 효과가 일단 없고 초전도는 아니다. 좀 뭐 그냥 좀 신박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이후에 나온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실험실에서 요 합성한 샘플을 봤더니 영하 160도, 110켈빈에서는 저항이 0이 되는 걸 관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신호 효과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분 성공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영하 160도는 상온이 아니잖아요.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핫했던 게 바로 이 중국 화중과기대학에서 나온 이 빌리빌리 영상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하중과기대 관계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이 샘플을 생방송으로 보여주면서 퀀텀 락킹 현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한 반자성체라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결과와 결을 같이 한다라는 거는 일단 저항이 0이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다 이렇게 처음 밝혔고요. 그게 7월 30일입니다. 그 다음 7월 31일 날 새벽에 실제로 샘플들을 측정해봤는데 저항이 확실히 0이 아니고 50도씨쯤에 가보니까 논문에서 갑자기 반자성이 딱 꺾이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발견했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거를 발견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가 8월 1일 오후에 원 저자의 논문에 따라서 시료를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고 갑자기 논문보다 더 큰 부양 효과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영상을 봤을 때는 좀 구분이 안 가요. 왜냐면 반자성 물질 자체도 강한 자기장을 이렇게 주면은 공중에 뜰 수가 있거든요. 이것 자체로 말신호 효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초전도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나?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원래 명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상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검증단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초전도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시기 질투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보고 원래 과학적 정의에 따라서 봤을 때 과학계에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꼭 초전도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정말 쓸모가 있는 혹은 과학적인 성과로서 어마무시한 그러한 결과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저 역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신념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따져 물어야 되고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는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일단 없죠. 뭐 샘플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긴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고요.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논문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논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초전도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더 핫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걸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직접 나설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실제로 재현이 불가능하다라는 증거를 낼 수도 있는 거 되겠죠. 원래 논문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직까지 반박되지 않은 주장이에요.
이번 상온 상압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검증을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해보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전도체 이슈를 바라보면서 과학계는 물론이고 각종 커뮤니티, 산업계 그리고 재테크 분야까지도 엄청 핫해지는 것을 보며 앞으로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함께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